정신나간 인간말종 신우이 실화썰 3탄. 어제 글 쓰고 나서 저녁 준비하고 신랑이랑 밥 먹고 둘이서 길게 수다 좀 떨다가 바로 잠들었어요. 집에서는 신랑이랑 같이 보내고 싶은 시간이 많아서 핸드폰이며 컴퓨터며 일절 안 하거든요. 아침에 출근하고 일 좀 하다가 사이트 들어왔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크크크크. 많이 추천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감사드려요. 저도 사연 사이트 즐겨보는데 댓글 남기기 어려울 때 많거든요. 응원해주시고 조언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2탄부터 자작이라니 드라마 같다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요새 새삼 공감하는 말 중에 세상은 넓고 병신은 끝이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크크크크. 뒤에 임산부가 있든 할아버지가 계시든 신경 안 쓰고 담배 연기 뻑뻑 날리면서 담배 피는 사람도 무개념이라고 욕하듯 요기 사연 사이트를 보아도 정말 시자만 들어도 온몸에 두드러기 난다는 것처럼 무개념 시댁도 많잖아요. 저도 처녀일 때는 그것 보면서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저렇게 하면 안 되나? 라고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저도 그런 신우이를 만난 순간 저는 약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아직도 무개념 남편 시댁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속 푸르시라고요. 칭찬받으려고 자랑하려고 쓰는 글도 아니고요. 그냥 나도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지만 이렇게 대처했다. 같은 결혼한 여자로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응원하는 마음에 쓰는 거예요. 절대 자작 아니다. 드라마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괜히 혹시라도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보신 분들이 그런 댓글 보고 힘 빠지실 것 같아요. 뭐 아니라면 정말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속 풀면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처음 했으면서도 괜히 신우가 보지 않을까 불안했거든요. 다행히 신우한테 특별한 얘기도 없고 평소에 그런 걸 본다고 들어본 적도 없어서 솔직히 이제는 보든 말든이에요. 키읔.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기분 나쁘면 뭐라고 하겠죠. 암튼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가씨와의 그날의 화해는 그렇게 모든 것이 개수작이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면 길어지니 진짜 스팀 터진 얘기들만 하나하나씩 써볼게요. 먼저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식품회사에서 격리 일을 맡고 있거든요. 회사가 크지 않고 2명이서 일을 나누어서 하는 편이라 정말 바쁠 때 빼고는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퇴근을 해요. 사장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너무 일 많이 하면 힘들다고, 사모님도 나중에 아기 가지게 될 때 엄마 체력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일도 쉬엄쉬엄 하라고 많이 챙겨주시거든요. 점심시간에는 영업부 직원 빼고는 10명 정도 도시락 먹는데 일부러 반찬 많이 가져오셔서 같이 먹고 할 정도예요. 갑자기 웬 회사 자랑 크. 오늘 점심때도 계란말이를 엄청 해오셔서 지금 배가 불러 죽겠어요. 암튼 그날도 퇴근을 일찍 하고 집에 있는데 신우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소리가 완전 울상이더라고요. 언니 집이에요? 라고 말하는 투부터가 왠지 조심스럽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내 부탁 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말씀해보세요. 저 갑자기 생리를 시작했는데 저희 회사 근처에 속옷 가게가 없거든요. 어머나 어떻게 해요? 언니 진짜 미안한데 언니랑 우리 회사 좀 가까우니까 다녀와 주시면 안 돼요? 내가요? 아무리 그래도 아가씨 회사인데? 우리 엄마도 오시려면 한참 걸리고 순간적으로 언니 생각만 나더라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이랑 아가씨 회사가 버스로 4정거장이거든요. 아무리 미운 신우라도 같은 여자인데 그런 곤란한 상황을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퇴근을 7시쯤에 한다고 부탁한다고 해서 집 근처 속옷 가게에 들려서 무난한 디자인으로 몇 벌 사들고 회사 앞으로 찾아가서 신우한테 전화를 했죠. 잠깐만요. 금방 나갈게요. 하고 나오는 신우는 몇 명을 우르르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가방 하나씩 들고 있는 것 보니 퇴근하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언니 오셨어요? 저번에 우리 오빠랑 결혼한 새언니예요. 여기는 저랑 같이 회사 다니는 직원분이에요. 저는 잠시 같이 계신 분들이 모두 여자분들이라 대놓고 줘야 하나 몰래 뒤로 넣어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우가 제 팔에 팔짱을 끼더니 언니 저희 같이 저녁 먹으러 갈 거거든요. 언니도 오셨는데 같이 가요. 이러는 거예요. 완전 당황해서 아니요. 괜찮아요. 아가씨 직원분들인데 제가 어떻게 껴요. 그냥 재밌게 노세요.
저는 가볼게요 하니까 하나같이 짠 듯. 거기 계신 분들 모두 같이 가세요. 괜찮아요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영 같이 가기가 찜찜해서 손살에 치면서 호의는 감사한데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했더니 순간 갑자기 아가씨가 귓속말로 제가 일부러 언니 자랑하려고 만든 자리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언니가 저 때문에 여기까지 와주신다니까. 다들 좋은 새언니라고 어떤 분이냐고 궁금해하고 여기 중에 곧 결혼할 직원도 있고 언니처럼 나이 차이 많은 남자랑 연애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언니가 그래도 인생 선배니까 좀 같이 가주세요 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미 그 자리에서 내가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간 곳이 이태리 레스토랑이었어요. 저도 신랑이랑 이태리 레스토랑이며 패밀리 레스토랑이며 연애하면서도 가보고 결혼하면서도 기분 내면서 가기도 했지만 거기는 제가 다닌 곳이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스파게티가 3만 원이 넘고 무슨 스테이크가 10만 원 가까이 하는지 레모네이드 한 잔에 15,000원 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들 등심 스테이크나 안심 스테이크 9만 원 후반 쪽으로 주문하더라고요. 저는 스파게티 먹을게요 할 수도 없잖아요. 아예 신우가 메뉴판에도 스테이크 메뉴 몇 개만 꼭꼭 집어서 이게 맛있어요. 이게 좋아요. 얘기하니까 자리도 자리인지라 저도 비슷한 메뉴로 주문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에서는 여우처럼 군다더니 생각보다 직원들이 신우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신 분은 신우보다도 상사라고 하셨는데 업무 처리도 굉장히 빨라서 좋고 거래처랑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전부 신우 덕분이라며 좋은 신우 두었다고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진심처럼 들리니 의외더군요. 참 제가 거울로 봐도 너 진짜 가식이구나 할 정도로 억지 웃음 지으며 뭔 맛인지도 모르는 스테이크만 우걱우걱 입에 넣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어떻게 연애했나, 결혼 준비는 안 힘들었나 물어보는데 딱 신우가 알 정도의 선에서만 대답하고 그 외는 거의 대답을 안 했어요. 언제 또 볼 사람들이라고 해프게 종알종알 떠들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식사가 마치고 슬슬 일어나려고 하는데 저는 당연히 더치페이인 줄 알았거든요. 만약에 이쪽에서는 회식비로 잡아서 법인카드로 처리한다고 하면 저는 그냥 제가 먹은 식사값만 현금으로 주려고 했죠. 다행히도 10,000원짜리가 있던 터라 VAT까지 포함해서 11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흐, 그 가격의 절반 정도여도 그것보다 더 맛있겠더라? 그래서 지갑에서 꺼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우 왈, 우리 오빠 있었으면 오빠가 멋지게 딱 내줬을 텐데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신우 애인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애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직원들이 그러고 보니 새언니 되시는 분 보니까 자기 친오빠분도 한번 보고 싶다. 오빠분이 그렇게 영씨 그렇게 잘 챙긴다면서요? 물어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 오빠가 우리 신랑인 걸 알게 되자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네, 잘 챙겨주죠. 신랑이 원체 우리 아가씨 예뻐하니 잘해줘요. 우리 오빠가 제 말이면 껌뻑 죽거든요. 신행 갈 때도 이 가방 제가 신행 다녀오면서 사준 가방도 바로 사다 주고 저 가끔 술 먹고 너무 늦으면 데리러도 와주고 우리 오빠 덕분에 내가 남자를 못 만나요. 거리면서 깔깔 웃더라고요. 아이고야, 아주 뒷말은 쏙 빼놓고 있으니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가방 사왔더니 화장품 왜 안 사왔냐고 지랄하고 술 먹고 데리러 가는 것도 결혼 전 얘기거든요. 하도 술 먹으면 진상을 부리면서 오빠만 찾는다는데 어떻게 못 본 척합니까? 그러니 신랑이 꾸역꾸역 갔던 거죠. 결혼하고 나서도 얼마 안 있다가 신우가 그 버릇 못 버리고 새벽에 계속 전화했더라고요. 제가 짜증나서 뭐냐니까 신랑이 술 먹어서 데리러 오라고 전화한 거라고 하길래 그냥 데리러 가라고 남자는데 깨우면서까지 전화하는 건 무슨 경우냐니까 결국은 남편이 아버님한테 전화드리고 나서 그냥 핸드폰 끄고 자더군요. 진짜 다음에 쓰겠지만 신우 술버릇 정말 더럽다 못해 역겹습니다. 암튼 자꾸 오빠가 뭐 사줬다, 오빠가 뭐 해줬다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눈치를 주는 것 보니까 딱 봐도 꼬락서니가 저 계산하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신우한테 10만 원 넘는 스테이크를 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우보다 나이도 어린데 미쳤다고 그 회사 직원들 밥까지 사주나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제 지갑에서 11만 원 꺼내서 영수증 첩이라고 하나요? 암튼 거기에 꽂았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분들도 아무렇지 않게 내가 카드로 할 테니까 너가 현금 줄래 이러면서 지갑 꺼내더라고요.
갑자기 신우가 그 특유의 억지 웃음을 짓더니 언니 저랑 잠깐 화장실 갈래요? 하더라고요. 평소 저 같았으면 아가씨 화장실 혼자 못 가요? 에요? 하겠지만 정말 직원분들 때문에 많이 참았습니다. 신우 따라서 화장실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돌아서서 팩 쏘며 얘기하더라고요. 언니, 일부러 제가 계산해달라고 눈치 주는 건 모르셨어요? 바보 아니에요? 우리 오빠 자랑하면서 언니 덕 좀 보려고 했는데 진짜 답답하네요. 아니, 오빠 자랑하면서 내 덕을 왜 봐요? 아가씨야말로 좀 황당한데요. 내가 아가씨 직원들 밥을 왜 사줘요? 그리고 언제 아가씨가 나보고 같이 밥 먹자고 불렀어요? 아가씨 생리한다고 속옷 좀 가져다 달라고 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 빼먹었지만 생리는 정말이더라고요. 식당 와서 자리 잡자마자 속옷은 건네줬습니다. 저번에 내가 화해하자고 했고 이렇게 해서 저녁 먹으면서 좀 풀고 싶은 건데 뭐가 그렇게 야박해요? 아가씨, 아직도 이해가 안 가나 본데요. 내가 아가씨랑 이제 좀 좋게 지내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 아가씨 곤란한 상황이니 당연히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런데 내가 왜 아가씨 밥을 사주면 사주는 거지 아가씨 회사 사람들 밥까지 사주냐고요. 우리 오빠는 다 해줬어요. 라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소를 뿜으면서 미안한데 이제 다 해주던 오빠는 결혼 후에 없어졌으니 그만하세요. 하고 그냥 화장실 나왔어요. 자리에 가서 앉고 한참 있다가 신우가 오더라고요. 신우도 자기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고 각자 그렇게 더치하고 나왔답니다. 그렇게 다들 인사하고 헤어지는데 신우가 커피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자리에 앉자마자 제 손을 붙잡더니 언니, 제가 건방졌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반성하는 낌새가 영 못 믿어왔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시는 안 하겠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괜찮아요. 오빠한테는 얘기 안 할 테고 나중에 아가씨는 저랑 다른 곳 가서 더 근사하게 먹어요. 하고 싱긋 웃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중에 언니가 해주는 저녁 먹고 싶어요. 라고 하길래 잘하는 요리는 없지만 퇴근하기 전에 연락만 하면 준비하겠다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몰랐죠. 그게 당장 그 다음날 일 줄은. 절대 지고 사는 성격 아니라고 했죠? 나 무슨 전쟁하는 기분이에요. 이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느 순간 기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다시 일하러 갈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